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정부 탄소 중립 내가 책임진다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산중공업의 핵심 기술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제 준비했고요. 제가 항상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들을 지켜보면 난잡한 주제로 똑같은 내용 똑같이 반복하면서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산중공업 관심 있거나 지금 현재 들고 계신다, 편입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한 주에 하나의 핵심 영상만 확인하시더라도 충분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챙기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여러분들 불려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주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은 미국 글로벌 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도 받아들여졌는데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좀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보면 이 글로벌 정책의 가장 핵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들어낸 이 친환경 정책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했고 그의 겨냥은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고 이 중국을 성장 속도를 낮추고 미국의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쳐냈습니다. 이 중국을 규제 넣기 위한 명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렸죠. 한국 뭐 다양한 국가들 이외에 한국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새우등이 터졌는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이 정책에 눈살을 찌푸렸던 국가는 바로 어떤 국가냐? 바로 중동입니다. 왜? 원유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원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국가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중동 지역의 표심을 미국이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도 바로 이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국 편을 드는 현상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을 잡기 위해서 바로 미국이 한국과 연합해서 중동에 원전 40기를 짓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중동 지역의 민심을 짓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해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의 민심도 어느 정도 얻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5월 달에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140% 가량 급등하게 됐고요. 다시 내려앉으면서 현재 횡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정책은 무엇이냐? 한국의 현재 정책은 이번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세 가지 방안을 이번에 8월 달에 공개했는데요. 1안, 2안, 3안까지 있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를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2안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LNG 발전을 활용하는 거고 3안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 LNG 발전을 아예 중단해 버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특징들을 보시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석탄 발전을 유지하면서 이 탄소를 줄이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핵심적인 건 뭐냐면 1안의 핵심은 뭐냐?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입니다. 탄소가 배출되면 탄소를 어느 정도 정제해서 그것을 따로 탄소를 모아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 모은 탄소를 다시 이 뭐 원유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캐낸 그 자리에 다시 넣고 밀봉하는 건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원유가 뭐 생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그 자리로 제자리로 넣는 건 불가능하고 따로 뽑아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1안의 핵심은 바로 뭐냐? 탄소 포집 기술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2안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발전을 중단하고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한 유연성을 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LNG만 발전만 올려놨다. 여러분들 가스 터빈 아시죠? 두산중공업의 가스 터빈. 여러분들께서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다른 것들보다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석탄 발전을 좀 줄이고 LNG 가스 터빈을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스 개발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친환경 탄소 배출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겠죠. 뭐 가스냐 아니면 석탄이냐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에너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에도 이안 같은 경우에도 탄소 생산량을 좀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석탄과 LNG 발전을 화석연료를 전면 중단하고 수소 터빈과 무탄소 신원정들을 고려하게 되면서 완전한 이 탄소 정책을 현재 무탄소 정책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지금 1안에서 2안, 2안에서 3안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새로운 기술력이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기술 발전이 더욱더 커져야지만이 1안, 2안, 3안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정부가 꺼내놓은 이 1안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포집 기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이게 활용화돼야 돼요. 이 실용화돼야 되는데 상용화돼야 되는데 상용화되기 위해서 정말 가능할 수 없을지 있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 정부가 현재 꺼내놓은 정책이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물론 정리해 보면 글로벌 정책들에서는 원전이 핵심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탄소 포집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정책 그리고 수소 발전을 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보셨는데도 여러분들께서 왜 여기가 수소가 들어가 있지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 수소 자동차, 수소 비행기 그들 중에 수소 자동차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책 정부가 수소 자동차를 열심히 밀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함이 먼저 아니고 먼저 이걸 하기 위함이에요. 이 수소 가스 터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말 그대로 수소를 통해서 가스 터빈을 만들게 되면 탄소를 적게 혹은 굉장히 없는 거의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개발이 이 전기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원전이 없더라도 원전이 없더라도 무탄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정부에서 서부 발전, 수소 혼소 발전 실증 착수했다. 뭐 포스코 암모니아로 두산이 수소가스 터빈을 돌린다라는 뉴스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수소 연료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고 정부 정책을 내놓고 과제를 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특히나 수소 가스 터빈에 대해서 수소는 아니지만 가스 터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 두산중공업 묻고 더블로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500%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게 되는데 이 영상 전에 3주 전에 올린 영상인데 참고하시면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스 터빈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수소까지 기술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 무탄소 전기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실제 상용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이죠. 당장 상용화 가능할까? 비교해 보면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짤라짤라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세부 발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동 R&D 및 사업화도 병행 추진한다. 이 R&D라는 것이 기술 개발을 이제 막 한다는 얘기죠. 공정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아직 인프라가 없다는 얘기죠. 기술 지원 사업단도 기획 운영에 나갈 예정이다.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아직 안 했다는 얘기는 다 예정 있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상용화되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 정부와 지금 현재 더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좀 더 비교해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의 탄소가 나오는 것은 탄소 포집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무엇을 기다리자?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 가스 터빈이 가장 핵심적이고 나오고 이것만 나오면 원전 굳이 짓지 않아도 되니까 수소 가스 터빈에 대한 재료가 이 기술이 개발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다리자는 얘기라는 거고 당장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장에 사용이 가능한 원전이 있는데 왜 원전을 쓰지 않고 전 세계가 이미 다 원전을 쓰고 있는데 원전을 쓰지 않고 수소 가스 터빈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정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북한 때문이죠. 북한의 비핵화라는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원전 개수를 늘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 개발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어떤 쪽이 이기든 이긴 쪽으로 붙어서 관련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그걸 공략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치적 색깔은 최대한 빼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가스터빈 vs 소형 원전이에요. 무엇이 지금 저탄소 정책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설 것이라는데 소형 원전은 당장에 상용화 가능하고 지금 수소 가스터빈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뭐가 옳느냐? 굳이 따질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왜? 두산중공업이 다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두산중공업이 이미 이 기술 중에 핵심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면서 두산중공업을 공략할지 말지를 고민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두 가지 기술 다 에너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산중공업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기술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두산중공업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어느 쪽이 유리되든 어떤 기술 개발이 되든 결국에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의문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이 기술이 이 수소 가스터빈은 아직 상용화되기는 어렵고 당장에 상용화시킬 수 있는 건 그래도 소형 원전인데 결국에는 최근에 주가도 바로 소형 원전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 관련 재료로서 두산중공업을 현재 단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죠. 제가 저번 영상에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각자 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 접수가 바로 8월 말이다.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을 등록하고 특히나 이 소형 원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중요한데 결국 이 경선이 시작돼야지만이 각 후보들의 공약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는 그냥 이것을 지지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주장이 있어야지만이 관련된 주가가 움직이기 좋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최근에도 나왔죠. 최재형 무너져가는 나라 지켜볼 수만 없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윤석열의 연이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난타한다, 비판한다라는 내용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련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8월 달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8월 달만 잘 견디시면서 기다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두산중공업이 단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설명을 바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만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평균 단가만 잘 낮춰주시면서 과하게 떨어질 때 매수, 과하게 떨어질 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기 자금이라도 이 두산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벌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단기적 종목들 100% 무료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다. 시황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다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 여러분들께서 100% 확률은 아니에요. 무료로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100% 확률은 아니에요.
왜? 주식시장에서는 확률에 도전할 뿐 여러분들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저도 손절이 나옵니다. 우진 뭐 30% 급등, 추천해 드린다면 2거래일 만에 급등하고 뭐 한국전자인증 2-3거래일 만에 18% 급등하고 당일날 또 18% 급등하고 제가 뭐 사명 SNC 같은 경우 21% 급등, 돌발 악재 같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6% 손절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구산업 같은 경우 7월 28일 날 추천드린 이구산업 14% 급등, 그리고 그전에 7월 5일 날 추천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최근에 아진엑스테도 다음 날 바로 16% 정도 급등하는 사람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급등 종목하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손절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확률을 올릴 수 있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까지 80에서 90%까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매매하시면서 충분히 나는 높은 수익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 혼자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 지루한 8월장 두산중공업을 좀 기다릴 시간 8월달 시장에 나는 조금이라도 좀 재미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까지 보고 싶다, 이 수익금으로 투자중공업에 저가에서 더 매수해서 추가적인 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 얻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종목들 얻어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이번에 다음 주에 바로 찍을 만한 종목이 살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우량주 종목이면서 중작 좀 스윙적 관점에서도 한 달 정도 봤을 때 한 30% 40% 정도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이 현재 운이 좋게도 보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참여하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이면 아이폰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접속해서 아이디 만드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직접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좋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의도 해주세요, 기술적 가장 기초적인 강의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자료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말 이번 주까지만 나눠드리는 자료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 나오거든요. 이런 화면 나오면 바로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공지글에 여기 있습니다. 공지글에 이제 상한가 랠리 극비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 극비 자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주소 비밀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2021년도 유망 섹터 기술적 분석법, 뭐 간단한 재무제표 보는 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재무제표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 설명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골라내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 자료까지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어플리케이션 참여하셔서 꼭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잘 안 갑니다.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음을, 노력이 배신하지 않음을 여러분들께 항상 증명해 드리고 있음이 제가 요즘 이 어플리케이션 영상, 유튜브 영상 운영하는 데 많은 보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요, 뭐 누구는 뭐 도박판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노력이 배신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돌발 악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을 높여가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다양한 노력과 함께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발전하고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라면 어렵겠지만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들께 제가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서 꼭 저와 함께 높은 수익률 종목들 수익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